내륙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운전 시 스노우체인이 필요한 계절인데요. 교통안전을 위한 필수품인 스노우체인 착용 요령을 전해드립니다. 겨울철 식중독의 주범인 노로바이러스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영하 60도에서도 견딜 수 있는 추위에도 강한 노로바이러스 감염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취향대로 원주 관광을 즐길 수 있는 정보를 담은 책자가 나왔습니다. 시민들이 직접 체험하고 다녀본 정보를 모았는데요. 다양한 라이프 스타일을 고려한 원주 여행 정보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춘천지방검찰청 속초지청 신청사 준공식이 22일 속초시 동명동 청사에서 진행됐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참석해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검찰이 될 것을 주문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눈길에서 운전을 하다 보면 브레이크를 밟아도 차가 멈추지 않고 미끄러져서 당황하셨던 분들 있으실 겁니다. 이렇게 도로가 얼었을 때 타이어가 미끄러지지 않도록 좀 장비의 도움을 받아야 할 텐데요. 네, 대표적으로 타이어에 끼우는 스노우 체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스노우 체인 사용법을 잘 알고 있는 시민은 드문데요. 착용 요령과 눈길 안전운전 방법 전해드립니다. 김수아 기자입니다. 차 10대가 눈 덮인 도로에 꼼짝없이 갇혔습니다. 커브길을 돌던 차는 똑바로 못 가고 비스듬히 운전하다 결국 멈춰섭니다. 최근 3년간 노면에 따라 발생한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비교해보면 건조 노면보다 서리 결빙 상태 노면에서의 사고 치사율이 2배 더 높습니다. 빙판길에서의 사고가 위험한 데는 차량 제동거리와 관련이 있습니다. 마른 노면에 비해 빙판길에서의 제동거리는 승용차의 경우 4.4배 더 길게 나타났습니다. 겨울철 자동차 사고를 줄이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는 스노우 체인, 스노우 타이어 장착 등이 꼽힙니다. 하지만 장착 요령을 잘 알고 있는 시민은 드뭅니다. 한 번도 껴본 적이 없어요. 안 껴봐서 끼는 법도 모르고 껴보질 않았어요. 아예. 체인에는 다양한 종류가 있지만 어떤 체인이든 차에 흠이 나지 않도록 조심해서 끼워야 합니다. 안으로 넣으셔가지고 밖으로 빼시면은 이렇게 모양이 잡히거든요. 이 상태에서 체인을 안으로 바퀴 쪽으로 천천히 올려주시고요. 안에다 넣어주시고 천천히 당겼다 조였다 당겼다 조였다 해주시면 이게 체결이 되십니다. 하지만 스노우 체인을 장착했다고 방심하면 안 됩니다. 빠르게 달리면 중간에 체인이 풀리거나 눈길에 미끄러지기 때문입니다. 스노우 체인은 만병통치약이 아닙니다. 눈이 내린 지역에서 임시방편으로 그 지역을 벗어나기 위한 용도로 사용하시고 안전한 지역에서 체인을 얼른 벗겨내는 것이 서행 운전하시는 게 제일 좋은 안전운전 요령입니다. 또 주차장 같은 안전한 장소에서 체인이 차에 잘 맞는지 미리 장착해보고 연습 주행을 해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이렇게 스프레이를 뿌려 미끄러움을 방지하는 스프레이 체인도 있는데요. 갑자기 눈길을 만났을 때는 일단 스프레이를 뿌려 안전한 곳으로 이동한 후에 물리적인 체인을 끼우는 것도 하나의 눈길 안전운전 방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수아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식중독은 음식이 상하기 쉬운 여름철에만 조심하면 된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추운 겨울에도 식중독에는 각별히 주의를 하셔야 하는데요. 네, 식중독을 일으키는 노로바이러스가 추위에 강하기 때문인데요. 증상과 예방법 살펴봤습니다. 정호석 기자입니다. 지난달 경남 창원의 한 유치원에서 70여 명이 식중독에 걸렸습니다. 지난주에는 충남 아산의 한 유치원에서도 70여 명이 비슷한 증세를 보였습니다. 이처럼 겨울에도 식중독 감염이 기승을 부리는 이유는 노로바이러스 때문입니다. 최근 5년간 노로바이러스에 걸린 환자 중 60%가 겨울철인 11월부터 다음해 3월 사이에 발생했습니다. 노로바이러스가 영하의 온도에서도 살아남기 때문입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겨울에 흔히 발생하는 이유로는 노로바이러스가 영하 60도까지 온도 변화를 잘 견디고 겨울에는 식중독 위험이 낮을 거라는 사람들의 인식 때문에 음식물 관리가 소홀하기 때문입니다. 상한 음식을 한 입만 먹어도 식중독을 일으킬 수 있는 노로바이러스.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구토와 설사 등이 주로 나타나고 심한 경우 탈수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 면역력이 약한 노인이나 어린아이들은 합병증까지 나타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백신이 없어 예방이 매우 중요합니다. 조기와 굴 등 식재료는 85도 이상에서 충분히 익혀 먹고 물은 끓여 마시는 게 좋습니다. 또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과 접촉할 경우 전염될 수 있습니다. 최근 한 달간 발생한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환자는 220여 명.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 가까이 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개인위생이 느슨해지고 사람 간 접촉이 늘어났기 때문이라 말합니다. 이에 따라 개인위생을 철저히 하고 환자가 만졌거나 사용한 옷과 이불은 즉시 소독해야 합니다.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등까지 깨끗하게 씻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고 과일과 채소도 철저히 씻어야 합니다. 겨울철 노로바이러스로부터 안전하려면 철저한 위생이 제일 중요합니다. 노로바이러스는 회복 후에도 길게는 2주까지 전염성이 유지됩니다. 따라서 완전히 회복하더라도 3일 동안은 식재료를 만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호석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춘천지방검찰청 속초지청 신청사 준공식이 22일 각계 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속초시 동명동 청사에서 열렸습니다. 속초지청 신청사는 춘천지법 속초지원 왼편 11,000제곱미터 부지에 지하 2층, 지상 5층 규모로 건립됐습니다. 이날 행사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예세민 춘천지검장을 비롯해 지역 인사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저희는 그냥 법 집행도 법 집행이지만 이 지역에 있는 시민들이 범죄로부터도 안심하고 사실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지역 자체가 발전할 수 있는데도 우리가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뭔지를 검찰 차원에서 생각해 보고 거기에 따라서 움직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앞서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은 지난 9월 지하 1층, 지상 7층 규모로 신청사를 건립했습니다. 눈이 오면 차도 차지만 사람도 조심해야 합니다. 기온이 떨어져서 길이 얼다 보니까 자칫하면 넘어져 다치는 낙상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데요. 눈이 올 때마다 길에서 미끄러져 다친 사람을 병원으로 옮겼다는 119 활동 내용도 빈번히 접하곤 합니다. 겨울철 추운 날씨에 움직임이 둔한 상태에서 빙판길을 걷다가 넘어지면 부상을 당할 위험이 큽니다. 지금 같은 때는 바닥이 미끄럽지 않은 신발을 신고 손은 주머니에 넣지 않고 장갑을 반드시 착용하는 게 좋습니다. 또 지면을 꼼꼼히 살피면서 가되 빙판길을 걷게 되면 보폭을 평상시보다 10에서 20% 줄이고 천천히 걸어야만 혹시 모를 사고를 조금이나마 막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빙판길에서 넘어졌다면 가벼운 통증이라도 아픈 부위를 확인하고 통증이 심하면 주변의 다른 사람이나 119에 도움을 요청해 병원을 찾는 것이 좋겠습니다.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익숙하기만 했던 도시 곳곳에 나의 취향을 담은 공간이 숨쉬고 있다면 어떨까요? 원주에는 여러 주제에 따라 시민들이 직접 코스를 짜고 또 체험해보면서 살아있는 정보를 담아낸 여행 지도가 제작돼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 노주비 우주비행 대표 전화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 자세히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 먼저 원주에 살고 있는 시민들이 직접 만들었다고 하니 더욱더 생생한 정보가 담겨 있을 것 같은데요. 이번에 제작된 취향 지도, 자세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취향지도는 올해 문화도시 원주에서 진행한 도시하루 여행 원주 비행의 투어 코스와 컨셉별 공간들을 매핑한 지도인데요. 도시하루 여행 원주 비행은 지역 주민의 정주 여건을 개선을 목적으로 이제 다양한 라이프 스타일과 취향을 컨셉으로 지역의 공간과 컨텐츠를 발굴하고 연결해서 비건 투어, 제로 웨이스트 투어, 1인 가구 투어, 댕댕이 집사 투어, 양조장 투어, 그리고 대학생 원도심 투어까지 총 6회 동안 운영된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 안에서 참여자들이 공통의 라이프 스타일과 취향을 가지고 네트워킹도 하고 정보 공유도 하면서 각 컨셉별로 지역의 다양한 공간과 컨텐츠를 발굴해서 이 취향지도 안에 담아보았고요. 이 취향지도는 원주역 관광 안내소나 아니면 원주 지역에 있는 다양한 카페나 문화 공간에 비치가 되어 있어서 만나보실 수 있는데 또 따로 원하시는 분들은 원주시 창의
시민문화도시지원센터 시민문화팀으로 연락 주시면 또 따로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취향지도에 많이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양한 라이프 스타일을 고려한 여러 가지 여행 코스로 색다른 원주 여행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6가지 테마가 있다고 들었는데 좀 추천하고 싶은 테마가 있을까요? 제로웨이스트 투어와 1인 가구 투어를 좀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먼저 제로웨이스트 투어는 요즘에 기후위기에 대한 문제가 대두되면서 많은 시민분들이 어떻게 하면 쓰레기를 줄일 수 있을까 많이 관심을 가져주고 계세요. 그래서 지역의 공방들과 같이 협업해서 쓰레기를 최대한 줄일 수 있는 그런 체험 프로그램들을 같이 체험을 해보았는데요. 작업실 247 공방을 통해서는 폐지로 수제 노트 만들기를 했었고, 또 이노센트 공방에서는 고체 치약 만들기, 또 바름 코스메틱 공방에서는 안 쓰는 립스틱을 재생하는 그런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일상 속에서 우리가 공방들을 통해서 제로 웨이스트를 실천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투어 프로그램을 운영을 했었고요. 그리고 1인 가구 투어는 원주에 살고 있는 20, 30대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했고, 아무래도 혼자 살다 보면 이제 커뮤니티가 많이 적고 좀 지역 사회에 연결되기가 어려운데, 이런 1인 가구 중에서도 반려식물 키우기에 관심 있는 분들을 함께 모여서 이제 원주에서 화훼를 재배하고 있는 청년 농부님과 함께 나에게 맞는 반려식물을 찾아보고, 그 관설동 화훼단지에서 직접 그걸 구입도 해보고 분갈이 체험도 하고, 또 마크라메 공예를 통해서 화분거리까지 만들면서 다양한 참여자들이 네트워킹도 하고 지역의 다양한 공간과 컨텐츠를 경험하는 그런 투어 코스들을 운영했습니다. 예, 앞으로도 원주의 다양한 모습을 엿볼 수 있는 문화사업들 진행될 텐데요. 원주 시민은 물론 원주를 찾는 여행객들이 알아두면 좋을 정보 있을까요? 도시하루여행 원주비행은 지난해 2021년부터 진행된 사업인데, 내년에도 문화도시 원주에서 운영할 예정이고, 더욱 다양한 컨셉과 다양한 시민분들을 대상으로 찾아뵐 텐데요. 그때까지 도시하루여행 원주비행 취향지도를 참고해서 원주에 살고 있지만 내가 원주에서 잘 몰랐던 그런 공간과 콘텐츠를 재미있게 즐겨보시면서 원주에서 재미있는 하루들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노주비 대표였습니다. 이양수 국회의원이 속초와 고성 등 설악권 현안 사업을 위해 행정안전부로부터 72억 원의 특별 교부세를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고성 지역에는 20억 원을 확보해 방범용 CCTV 설치와 재난 예경보 시설 신규 설치 등의 사업이 추진됩니다. 인제군에는 19억 원을 확보해 기린 상남 농산물 전처리 센터 설치 등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춘천시가 오는 26일부터 30일까지 의암댐에서 대원사 구간의 통행을 금지합니다. 이번 통행 금지는 지난 19일 의암댐 피암터널 인근에서 발생한 낙석 사고에 따른 긴급 공사를 진행하기 때문인데요. 해당 구간 통행 금지에 따라 이곳을 지나는 운전자는 신현교나 송암 회전교차로를 이용해야 합니다. 모바일 춘천사랑 상품권 판매 시간이 새해부터 매월 1일 오전 9시에서 오전 10시로 변경됩니다. 종이 상품권 판매 시간은 변동 없이 오전 9시에 판매되며 할인율은 6%로 결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상품권 20만 원을 구매할 경우 올해까지는 2만 원을 할인했지만 내년부터는 12,000원으로 줄어듭니다. 강릉시가 1월 1일부터 지역 시내버스와 마실 시티버스 요금을 인상합니다. 성인 기준 1,400원에서 1,700원으로, 중고등학생은 1,120원에서 1,360원으로 각각 인상되며 좌석 버스는 2,400원으로 오릅니다. 교통카드를 사용할 경우 버스 요금의 10%가 할인되고 하차 후 1시간 이내에 하루 2회까지 무료 환승이 가능합니다. 내년 강릉에서 열리는 2023 세계 시니어 컬링 선수권 대회에 강릉 스포츠클럽 소속 동호인들이 국가대표로 참가합니다. 5명으로 구성된 강릉 스포츠클럽 동호인은 최근 대한컬링연맹이 주관한 2023 세계 시니어 컬링 선수권 대회 선발 테스트에서 국가대표로 선발됐습니다. 이들은 앞으로 대한컬링연맹이 제공하는 공식 훈련 프로그램에 들어갑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